김영환 지사와 윤건현 교육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비전을 치릅니다. 새로운 정책과 전임이 추진했던 사업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공방이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청 충주 이전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충주시의원 전원이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과 북부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수교육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직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장인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기관들의 취업 상담과 함께 직종 체험과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현 교육감은 이번이 국감 데뷔전인데요. 새로 추진하는 정책과 전임이 추진했던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한 달 전부터 내일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해왔습니다. 4년 만에 충북을 찾는 국회 행안위에서 요구한 자료만 5천여 쪽에 달하고 다른 상임위 요구 자료까지 합하면 A4 용지 10만여 쪽이 훌쩍 넘습니다. 2018년과 2020년 국감 요청 자료의 2배가 넘습니다. 이번이 김영환 지사의 국감 데뷔전이다 보니 여야 위원들의 현안 질의와 공방도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바꾸기 논란을 빚은 현금 지급 공약과 취임 초기 노조의 반발을 산 차 없는 도청, 이시종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무예 마스터십 폐지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 당이 바뀌다 보니까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바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국감을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우택, 이무선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에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과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타운 조성, AI 영재고 설립,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 확정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결핍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충북교육청은 오늘 세종시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진보 성향의 전임 교육감이 추진했던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 교장 공모제 등의 지속 여부와 최근 잇단 교육계의 성비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북경찰청도 예행연습까지 하며 국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오창 여중생 투신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지구대 불법 촬영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부서 기피 현상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도청 이전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주시 의원 전원이 도청의 충주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행안부 등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첫날 19명의 충주시의원 전원을 대표해 이옥순 의원이 충북도청의 충주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청 이전을 위한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충주시가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진 도내 유일의 도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도청, 소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북도청, 충주 이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908년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한 충북도청. 이후 충북 경제의 대부분을 청주시가 점유하면서 인구, 교육, 문화, 의료 부분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말 기준 충주시 인구는 21만 3천여 명. 최근 4년 만에 2,200여 명이 충주를 떠났고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주시 인구는 충북 전체 인구 16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만 명으로 특례시 지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과 북부권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라도
도청의 충주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례시나 광역시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 충주시로서는 당연히 도청은 이 북부권, 낙후된 북부권의 중심지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충주시의 뜨거운 감자 충북 도청 이전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낙후된 북부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김용환 지사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현금 공약이 축소된 데 대해 사과는커녕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며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시인하고 도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송 역세권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건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면적 70만 제곱미터 규모의 오송 역세권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11년 민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구 지정이 철회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현 오송 역세권 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꾸려져 환지 방식으로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2019년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지작물 보상과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전체 공정률은 21%로 높지 않지만 오송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합 내부에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았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300세대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다 준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만약에 허위 사실이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혹 제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뇌물을 제가 받으면 안 되죠. 대부분 조합이 조합장이 구속되고 조합이 쓰는 경우는 법을 절차를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을 실적이 저는 2019년 1월 20일부터 여기까지 지켜갔고 공교롭게 오송 역세권 조합은 다음 달 5일 총회를 열어 새 임기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당초 오송 역세권 개발은 내년 완료가 목표였지만 환지와 지작물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내용이 불거지면서 오송 역세권 개발의 선곡적 미래를 마냥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택시 기사의 결정적인 제보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검거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과 택시 기사의 찰떡 공조로 수거책을 검거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현금 인출기 앞에 서고 경찰이 일반 시민인 척 접근합니다. 여성이 돈을 기계에 입금하는 순간 경찰이 다가서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도 나타나 여성을 체포합니다. 붙잡힌 여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42살 A씨. A씨는 송금에 앞서 보은군에서 60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800만 원을 가로챘고 조직에게 돈을 입금하려던 순간 검거됐습니다. 이번에도 경찰과 택시기사 간 공조가 빛났습니다.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A씨를 쫓고 있던 경찰은 전국의 콜택시 기사들에게 제보를 요청했고 마침내 지난 8월 22일 충남 계룡에서 A씨를 태우고 보은으로 향하던 택시기사가 A씨를 알아보고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누구하고 통화를 하나 모르겠지만은 탔어요, 출발해요 그런 저기를 하고 그러고 또 장거리를 가고 카드 결제 안 하고 현금 결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심쩍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은 1,700만 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태운 택시기사가 무선 이어폰으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성공하는 등 최근 택시기사들의 눈썰미가 수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먼 거리를 가는데 목적지를 자주 변경한다거나
옷차림새랑 다르게 큰 가방을 메고 있는 경우가 보통 보이스피싱 현금 소식들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택시기사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진로 탐색을 돕는 직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요즘 취업의 필수인 코딩부터 인기 직종인 바리스타 체험까지 다양한 직업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맞춘 직업박람회 현장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합니다. 나중에 가게를 차릴 때 손님들한테 대접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고 있어요. 책을 감수해 더 읽기 쉬운 책으로 만드는 직업, 감수원. 발달장애인의 시선으로 비장애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감수해 더 읽기 쉬운 책으로 만들고 동료 상담 활동가와 장애인식 개선 강사도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교실에선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해보며 자신만의 능력과 개성에 맞는 직업에 한층 가까워집니다. 어떤 것을 할지 이 진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한다는 걸 미리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직업박람회에 마련된 35개 부스에선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미래직업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업과 연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기관들의 취업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각 지역의 시군에 있는 작업장을 좀 알려주고 작업장 입장에서는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장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곳이 직업의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생산활동도 하고 소비활동도 할 수 있게끔 기획한 것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직업박람회가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 탐색과 사회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주와 충주 의료원에 간호사 4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 현장의 심각한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원에 2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연간 800만 원의 생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독특한 도예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도예축제 하모니 국제 도예 프렌드십이 괴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작품들은 참여 작가들이 열흘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도예에 대한 철학을 나눈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외 대표적인 작가들의 도예 세계를 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역동적인 조형물에서 도자기를 정성껏 빚는 장인의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작품의 재료는 볏짚. 작업에 몰두하는 표정부터 손과 앉은 자세 등 섬세함마저 더해져 웅장함을 뿜습니다. 곧게 뻗은 손가락으로 유리컵을 잡고 있는 작품과 형형색색 독특한 느낌을 주는 다채로운 도자 작품까지 괴산군 연풍면에서 열리는 하모니 국제도예 프렌드십에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International artists, so at home in Australia, I do not have. So coming here, I get to experience having another experience. 전 세계 15개국 40여 명의 도예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에선 도예의 거장 아르헨티나의 빌마 빌라베르데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작가들이 열흘가량 공동체 생활을 하며 준비한 작품들에선 각국의 독특한 도예 문화가 드러납니다. 외국 작가들과 조형물 체험 활동도 하며 눈으로만 즐기는 전시가 아닌 오감만족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작가들이 서로 그 현장에서는 만나지만 각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들은 우리가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 스스로 하는 한번 행사를 만들어 보자. 오는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하모니 국제 도예 프렌드십. 세계의 도예 문화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작품들은 괴산 지역을 위해 기증할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단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 우려 해소를 위해 입주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안전보건원부 컨설팅을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공단 측은 안전관리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123건으로 9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오늘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8월 열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회계 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영기 의원은 올해 책정된 영화제 예산 39억 7천만 원 중 장부상 3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통장 잔고는 1억 2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제 종료 후 미지급금도 7억 원이 넘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손상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유영기 의원은 충주시가 지난해 동물보호팀을 신설했지만 조직표에만 존재할 뿐 1년 반째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예산 확대를 충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충주시 앙성면의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원 확인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청주시 중림동의 아파트 단지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가 전도돼 굴삭기 운전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단지 도로 확장 공사 중 벌목된 나무를 옮기던 굴삭기가 약해진 집안이 무너지면서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택시기사 간의 공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만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거겠죠. 개인정보 요구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의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